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경향, 한겨레, 미디어 오늘 터졌다. 노무현의 제안이라는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이른바 논두렁식에는 MB정부 국가정보원의 작품이었고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능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유죄 받아낼 증거 충분했다. 회고록은 지난 17일 발간됐다. 이인규 전 부장은 2009년 당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나눈 대화 등 수사의 상황과 흐름을 상세히 책에 기술했다. 이인규 전 부장은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40만 달러와 피아제 시계 한 쌍은 모두 뇌물이라며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명품 시계와 관련해서는 소환조사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는 말을 했다고 썼다. 노무현 재단은 즉시 반발했다. 재단은 회고록 출판 직후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2차 가해 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시민, 진보 언론과 문재인이 죽게 했다는 내용.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입을 열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19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형식은 회고록인데 내용은 정치 팸플릿이라며 비평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다. 라고 이인규 전 부장의 회고록을 평가절하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인규 전 부장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박연진에 비유하기도 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박연진이 개 맞을 만해서 맞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개랑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등 돌리고 개를 도와줘야 할 엄마가 모른 척해서 죽은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하도영한테 버림받은 박연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라며 더 글로리를 거듭 언급했다. 나아가 유시민 전 이사장은 529쪽 중에서 70쪽을 제외하면 전체가 노무현 대통령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부제가 진짜 제목으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노무현을 죽인 것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언론과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미디어 오늘 등 좌파 매체들은 박연차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을 사실상 강제했다. 미디어 오늘, 지도자답게 산화하십시오. 미디어 오늘은 2009년 4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라는 기사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이에나 떼에 물려 죽지 마시고 지도자답게 산화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부활합니다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정권 재앙은 5년의 실패 넘어. 경향신문은 2009년 4월 16일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주의든 진보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함부로 쓰다 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이제 흘러간 유행가처럼 되었다. 낡고 따분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며 그 이름으로는 다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 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노무현이 다 태워버린 재 속에는 불씨조차 남은 게 없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은 또 노무현 정권의 재앙은 5년의 실패를 넘는다. 다음 5년은 물론 또 다음 5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면서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한겨레,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남아있다. 한겨레는 2009년 5월 1일 신문의 비굴이냐 고통이냐는 제목의 글을 싣고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직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그의 정치 생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 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도 남아있다고도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좌나 우는 없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회 독재라는 따가운 비판이 언론 시민사회계에서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직후 성명을 배포한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는 오늘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고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별로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거론된 학회나 단체들은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왔던 곳이라며 이 단체들의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는 과거 대규모 학자들이 연대한 성명으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고 짚은 미디어연대는 그 당시 3대 언론방송학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이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미디어연대는 이사 추천권을 지니게 될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미디어연대는 그동안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회 선정 과정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단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은 친민주당이나 친언론노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단정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가치와 이념의 편향성이 좌파 쪽으로 극에 달해 언론의 공정을 파괴한다고 우려된다며 현재에도 좌파 카르텔로 구성된 경영진이 지배하는 공영방송사의 편법 불법성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인데 정작 경영진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낯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니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의 운영위원 이사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다그친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 독재의 한 형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이사구조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 민주당 스피커로 영구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성격의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방송법 개정을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제가 많고 꼼수로 점철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한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종말을 초래할 방송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